바보도 사랑합니다. 다 같이. 주접 사는 애들은 이제 원래 해야지. 주접 사는 거에 대표적으로 존경하시는 롤모델 이런 게 있으세요? 몇 명 있었는데요.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살기가 힘들죠. 월급 받아서 돈 모아서 집을 사야 되는데 집값 올라가는 게 더 오르니까 너무 적개감 느끼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예 모르겠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집을 안 사야 됩니까? 집값이 올랐으면은 집을 안 사고 자꾸자기 해야 됩니까? 그러면 스트레스 쌓이는 거죠. 네. 근데 똑같이 집 밖에 있잖아 보니까 향후 계획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주접 싸고 이제. 제일 성화쌤 누구예요? 저는 뭐 워렌 버핏이나 뭐 일론 머스크나 뭐 이런 돈 많이 벌어서요? 대의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 우주선을 보내고 우주 여행을 가고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이윤이 먼저이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고 사업을 하는 거겠죠.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보다 굉장히 앞서가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성공은 끝이 없어요. 성공했다라는 말을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개그맨이 되면 모든 게 되는 줄 알았잖아요. 성공한다고. 그 당시에는. 네. 개그맨이 됐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지키려고 혹은 더 올려가려고 노력하는 게 더 커요. 그러면 저는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또 많은 노력을 합니까? 1등은 1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2등은 1등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뭐가 성공인데요? 다 만족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어디 가면은 이 바닥에 세미프로라고 그래요. 세미프로. 프로가 아니라고. 프로도 안 된다. 저도 실수를 많이 하니까요. 프로는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프로도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많이 해서는 안 되죠. 프로가 실수를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한두 번이야 뭐 되죠. 근데 저는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농담 삼아서 난 아직 세미 프로다 그런 얘기를 하죠. 30년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존경하시는 롤모델 이런 게 있으세요? 몇 명 있었는데요.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롤모델은 없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분들이 많아서 롤모델은 없고 좋아하는 분들이 좀 꽤 있죠. 그냥 좋아하는 사람은 데이비드 게타라는 사람을 좋아해요. 데이비드 게타. EDM을 하는 DJ인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좋은 노래 많이 만들고 그래서 그분을 좋아하고 음악적인 다른 사람들은 뭐 그렇게 뭐썩 겉과 속이 많이 달라서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제가 음악적으로 좋아하는 분은 그분이고 네네. 그 외에 뭐 저 배우로서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많지만 롤 모델은 사실 없어요. 롤 모델은 없고 제 자신이 그냥 제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무대로도 이제 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원래 세계적인 DJ의 제2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동양인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동양인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DJ를 우리나라 안에서 재밌게 그냥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그 축제에 DJ로서 그냥 남는 게 낫고 그 외에 다른 쪽으로 하자. 세계적인 DJ가 되려면 내가 모든 걸 다 놓고 거기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 승산도 없는 경기에 제가 가진 모든 거를 투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로컬 DJ로 가자. 아시아권까지는 뭐 가능할 것 같은데 세계적인 DJ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꿈을 버리지도 않고 있어요. 사실 도전의 아이콘으로 저희가 이번에 컨셉이 좀 잡혔어요. 너무나 많은 도전을 하셨고 뭐 사업도 도전을 하시고 뭐 엔터 사업도 하셨고 엔터는 한 게 아니고요. 컨셉을 잡은 거죠. 엔터테이너를 한 건 아니에요. 한두 분 정도 같이 그냥 도와준 거지. 그걸 이제 거성 엔터테인먼트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음반도 그렇고 뭐 가수도 하시고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음반도 내고 가수 활동도 한 것도 어떤 소재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어떤 방법이었어요. 재밌잖아요. 재밌어서. 그러니까 재밌다는 게 뭐냐면 그걸로 인해서 살아있고 활동하고 웃으면 소재가 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노래를 냈는데 1절 부르고 2절을 관객한테 마이크를 던졌어요. 근데 신곡이었어요. 따라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계신 분이 몰라요. 이 노래 처음 들어서도 몰라요. 고음 파트에서는 제가 마이크를 다 같이 이렇게 넘기거든요. 바보도 사랑합니다. 다 같이 이렇게 넘기거든요. 이런 거는 보고 이제 뭐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 아니 저는 노래를 그냥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노래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 소재를 만들려고 음원도 내고 뭐 예를 들면 탈랄라 이런 것도 재밌잖아요. 그렇게 노래를 내고 한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의 웃음의 소재가 될 수도 있었고 레파토리죠, 레파토리. 사실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요즘 인원수도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인구수가 좀 줄어들고 그렇게 되고 젊은 세대들이 지금 많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교육적으로든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들이 봤을 때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 있어요. 시각이. 그 젊은 분들이 이것만은 좀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살기가 힘들죠. 살기가 힘들고 월급 받아서 돈 모아서 집을 사야 되는데 집값 올라가는 게 더 오르니까 너무
적개감 느끼고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아예 모르겠다. 그래서 막 어디 여행 다니고 막 버는 거 다 쓰고 유럽 여행 가서 경험한다고 그렇죠. 그렇게도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명품백도 사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그게 극소수예요. 극소수. 명품백 올리고 뭐 좋은 차 올리고 카푸어도 있죠.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유독 그들이 이제 과시용으로 비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열심히 살거든요.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집을 안 사야 됩니까? 그건 아닌 거죠. 집값이 올랐으면은 집을 안 사고 자포자기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집값이 올라도 그 집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헤쳐나갈 방법은 있어요. 그 방법을 찾지 않고 자포자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름대로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집값이 많이 올랐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좀 주는 여러 가지 어떤 베네핏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잘 찾아보고 또 수시로 좀 정보를 얻으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얻는 것들도 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항상 놀지 말고 자꾸 뭔가 정보를 많이 알고 또 알도록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결국은 이젠 정보 싸움이에요. 정보 싸움.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포자기 하지 말고 또 이렇게 자포자기를 왜 해요? 젊으면 자포자기 하나 공부하면 되잖아요. 요즘 뭐 4포 시대 막 해가지고 엄청나게 포기하는 게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포자기 할 시간에 공부를 하세요. 우리가 공부라는 게 무슨 공부를 해야 돼요? 자기가 원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원래 꿈이 뭐였어요? 저는 교사 작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행복하시죠?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억지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맞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내일 똑같이 쳇바퀴처럼 도니까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짬을 내서 해야죠. 그게 공부예요.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면 재밌잖아요. 기술을 배우든지 그런 거에 대한 재투자가 이제는 필요할 시대예요. 한 가지 직업 가지고는 못 살잖아요. 경기도 어려워지고 하니까 투잡도 뜨게 되는 거고 외벌이로 안 되잖아요. 같이 벌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미래에 대한 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한 투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잊지 말고 투자하면서 즐거움을 찾아라. 나중에 그걸로 뭐 돈을 못 벌더라도 즐거움은 찾을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취미생활도 하나의 일부분일 수 있고. 이런 사람을 좀 멀리해야 된다는 이런 유형도 있으신가요? 보셨을 때? 주접 사는 애들은 이제 멀리 해야죠. 주접 싸고 있네. 주접 사는 거에 대표적으로 푹 떨고 뭐 있는 체하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 저는 그 모든 사람들 주접 싸고 있는다 유튜브니까 그런 사람들만 피하시면 돼요. 약자한테 강하게 하고 강자한테 약하고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돈 빌려달라고 하고 돈 빌려서 외제차 타고 다니고. 이번에 책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재미로 또 하신 거예요? 저는 책을 낸 적은 없고요. 유튜브에서 전자책으로 그냥 저의 어떤 명언을 가지고 엮은 거고 저는 책을 낼 생각이 없어요.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남들한테 알려드리거나 가르칠 그런 역량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보다 더 나은 분들한테 제가 뭘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뭐 대학교 강의라든지 초창기는 뭣도 모르고 했죠. 몇 분 벌라고. 근데 이건 아니다. 정말 내가 뭔가를 알고 깨우치고 나서 사람들한테 그런 걸 말씀을 드려야 되지 그러지 않고 그냥 무작정 그냥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강의는 안 해요. 젊은이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좀 오기 전에 좀 봤는데 우리 많은 젊은이들 MZ세대 그리고 또 혹은 기성세대들에게 좋은 정보도 주고 나름대로 뭔가 좀 흘려보내는 방송이 아니고 유심히 좀 지켜보면서 뭔가 좀 얻을 수 있는 방송 같아요.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사시는데 좀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분장도 안 하고 하는 거야? 더럽게 없냐. 저희가 뒷조사라 그럴까요? 웃겨보게. 너무나 죄송합니다. 어느새 데뷔 이제 30년을 맞이하셨는데 30년이 넘었어요. 조사 좀 제대로 알고 해라. 딱이 맞는다. 조사 얼마 되는데